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연구와 수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 캠퍼스와 부산 캠퍼스 두 곳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구리 단결정을 활용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와본 그의 연구실. 그런데 있어야 할 책들과 실험 장비들은 없고 고급 오디오 세트가 있네요. 교수님의 비밀스러운 취미 생활일까요? 조용한 연구실에 울려 퍼지는 음악. 저희가 구리 단결정으로 전선을 개발을 해서 그 전선을 오디오에다가 적용을 해서 사운드를 좋게 만든 그런 음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단결정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 싶었던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오디오 케이블. 취미인 음악 감상을 하다가 문득 단결정 케이블이 들어간 오디오 음질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단결정을 와이어로 잘라내는 금속 방전 가공 기술을 확보. 세계 최초 금속 단결정 오디오 케이블을 만들게 됐습니다. 나아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8개국에 특허를 내며 해외에서도 그 입지를 다졌는데요. 단결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연구적으로나 실생활적인 면에서 단결정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정세영 교수. 자세히 보면은 이 도선이라는 것 안에는 결함이 무지 많이 있고요. 결함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신호가 정말 잘 가는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결정을 만들어서 단결정은 디펙트가 최소화되어 있는 구조이고 거기서 신호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을 때 실제로 결과가 전기적 결과, 디바이스의 결과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증명을 한 예가 되는 것이죠. 단결정 케이블을 이용해 잡음이 생기지 않는 스피커를 개발한 후 교내 벤처로 상업화해서 매출을 꽤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정세영 교수의 연구 성과가 응집된 곳은 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단결정은행 전시실인데요. 단결정은행은 시료를 키워서 연구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곳입니다. 그의 연구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 단결정 은행 연구소인데요. 이곳에 있는 단결정만 150여 종. 단결정을 직접 키워서 보관해두는 곳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게 BGO라고 하는 결정인데요. 비스무스 저마늄 옥사이드라는 결정이죠. 보통 이런 결정들은 이제 그 방사선 검출기용으로 많이 쓰이는 결정들인데, 이 PbW4 결정은 강탄성 특성이 있어서 강탄성 도메인을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결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국내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단결정 소재를 공급하는 분양기관이기도 한데요. 단결정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급까지 이루어지는 단결정 은행 연구소. 코로나19 이후 바깥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 가희 씨는 집에서 아이를 보다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녀만의 특별한 놀이 방식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데요. 얼음을 좋아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일반 얼음 트레이에 얼렸어요. 근데 뭔가 더 큰 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풍선에 얼려져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했던 것들을 본 적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드는 방법 또한 간단하다죠. 준비된 풍선에 피규어를 넣고 물을 채워 얼려준 후 꼭지를 잘라내 벗겨주면 이렇게 완성된다고요. 엄마에겐 만들기 쉬워서 좋고 아이들에겐 호기심을 자극하니 좋고 여기에 색소까지 뿌려주면 더운 여름철에 이만한 놀이가 없답니다. 그냥 여름에 그냥 무도 덥잖아요. 놀이터 나가기도 힘들고 그럼 집안에서 이렇게 풍선에 얼음만 얼려두시면 트레이가 없어도 그리고 여기에 꼭 피규어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작은 어떤 뭐 폼폼이라든지 하여튼 작은 이렇게 뭐 아까 보여드린 비타민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준비한 놀이는 아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수박씨 빼기 놀이. 생일 축하 노래 해주자. 시작. 생일 축하. 두뇌 발달을 위해 그녀가 고안해낸 놀이 작품 중 하나랍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만든 건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박스를 저는 잘 버리지 않아요. 버리는 박스를 활용해 구멍을 뚫어 수박씨처럼 칠한 면봉을 넣어주는데요. 아이에겐 끝없는 자극이 된다고요. 작은 구멍에 이렇게 꽂고 빼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집중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이제 눈과 손의 협응력을 도와주면서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교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발달을 고려해 다양한 놀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가희 씨. 이건 식용색소로 염색한 쌀이랍니다. 이거는 잘할 거야. 정말 그럼 삼촌 건 없어? 삼촌 너무 밥 배고픈데. 이 삼촌 이상해 엄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육아 중에도 놀이 육아 쪽 크리에이터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것을 혼합해서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좀 발달이나 이제 어떤 배움도 있는 그런 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2년 전 아이를 위해 시작했던 그녀의 부단한 노력이 이제는 육아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름이어서 더 좋은 놀이법 하나 더 있는데요. 수영장에 가지 않고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주황색이다. 뚫보사 사르르 녹아요. 이야 신난다. 이것도 다 응용의 응용인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한 자료도 있지만 제가 또 스스로 이렇게 색소를 좀 더 색깔을 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미리 얼려놓으면 바로 꺼내 쓸 수 있다는데요. 식용색소와 물 조합이면 끝! 그렇게 준비한 색색의 얼음은 따뜻한 온도의 물속에 퐁당 하고 넣어주면 사르르 녹아버리면서 예쁜 빛깔을 보여준다고요. 그래. 누가 고있기? 응? 보라색이구나. 이야. 이렇게 아이와 함께한 이런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경험들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엄마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빠른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 발전의 주요 방식으로는 수평축과 수직축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수평축 조류 발전은 흐름의 방향과 회전축의 방향이 나란한 발전 방식이고요. 유속이 느린 곳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수직축 조류 발전은 흐름의 방향과 회전축이 수직을 이루는 그런 발전 방식이고요. 이 수직축 조류 발전 시스템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발전 설비를 육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유지 관리가 수평축 조류 발전에 비해서는 조금 편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조류 발전 시스템들은 대부분 수평축 조류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런 조류 발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로는 우선 블레이드, 허브, 낫셀과 같은 조류 발전 설비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기술, 그리고 이런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중을 안전하게 집 안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기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지 이런 조류 에너지 자원량을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발전 단지를 구성할 때 동일한 면적에서 가능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조류 발전 단지 최적 설계 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류 발전은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조류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해양학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조류발전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된 조류발전 시스템이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성능을 어느 정도 검증한 조류발전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조류발전 시스템은 모두 바닥에 고정되는 형식의 조류발전 시스템이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류발전에서도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영국 오비탈 마린 파워사에서 개발한 O2 시스템과 스페인 마젤란 리뉴어블사의 ATIR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O2 시스템의 경우 양쪽 날개에 1메가와트급 터빈을 설치하여 총 2메가와트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 역시 실제 해상에서 성능을 검증하였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돌목과 같이 빠른 흐름이 있는 곳이 서해안과 남해안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부터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으로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여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아마도 울돌목에 있는 시험조류발전소일 텐데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원래 1메가와트급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80kW급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류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조류발전소입니다. 울돌목 조류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은 말씀드린 수직축 조류발전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흐름 방향과 수직인 그런 수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분주해 보이는 작업 현장. 그 한 구석에서 요리조리 거침없이 물감을 칠하는 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요. 네. 페인트로 모양을 내는 겁니다. 페인트로요? 네, 페인트로 모양을 내는 거겠습니다. 지금 쓰는 것이 페인트? 손 가는 대로 과감하게 이리저리 굴리고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니 와우! 마치 대리석 같은 한 폭의 작품이 됐다. 스페셜 페인트라고 그래요. 페인트로 음각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뭐 파이거나 깨지거나 페인트로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을 뛰어넘은 창의적인 페인트 기법. 단순히 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을 발휘해 대리석, 원목과 같은 입체 표현이 가능하단다. 그때 벽에 테이프를 붙이는 기술자.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건지? 여기 좀 밋밋한 데가 너무 허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포인트로 한번 입체감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포인트 없이 심심한 벽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지는데 그때 재빠른 손놀림으로 뭔가를 뿌리는 기술자. 예, 이거 좀 굳으니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네, 이거 한번 하고 있어요. 네. 꼭 자석이라도 붙여놓은 듯 손짓 한 번에 철썩 달라붙는다. 마치 작은 돌 같기도 한 이것은 바로 콩자갈.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 콩자갈은 바닥에만 쓰시거든요. 맞아요. 이걸 벽에다 한번 접목을 심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구안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여기다 시공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입자의 콩자갈들을 벽면에 촘촘하게 붙인 뒤 그 밑에 또다시 퍼티를 입히는 기술자. 이거 뭐 어떤 모양으로 해주는 게 낫겠어? 1.5나 사선이 나을 것 같아요. 사선이 더 낫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니 사선이니 도통 무슨 말인지. 서울로 된 도구로 도화지 같은 벽면에 콕콕콕 찍어 무늬를 올리는 기술자. 그리곤 평평한 도구를 이용해 다시 메꾼다? 뭘 표현하려는 건지? 이거는 이제는 솔로 찍고 트레버티노라는 돌간지가 있거든요. 파여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을 빼는 거예요. 실제와 거의 똑같이 표현된 기술자의 무늬.
어둡고 심심했던 벽이 화사하고 개성 있게 대변신. 오로지 기술자만이 지닌 독창적인 페인트 기술을 더 많은 곳에 적용시키고 싶다는데 제가 이제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인테리어 쪽에 접목 좀 됐는 게 꿈이고 더 좋은 인테리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 이 훌륭한 선율이 가능한 데엔 무대 뒤 피아노 조율사들의 남다른 노고가 숨어 있다. 피아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그 지식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피아노는 온습도에 따라 음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별도의 피아노 보관실이 존재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나무가 팽창을 해가지고 뭐가 틀어져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너무 말라서 금이 가고 접착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긋나죠. 수축 팽창을 하면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바로 오늘 공연을 앞둔 피아노. 완벽한 공연을 위한 조율에 나서는데 잘못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안 찾죠. 연주할 피아노가 결정이 나면은 240줄 되는 걸 모든 줄을 다 조율을 하는 거죠. 이 피아노가 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틀어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건반에 연결된 3개의 줄에 붉은색의 무언가를 끼우는데 어떤 용도인지? 건반을 하나를 치면 줄 3개가 소리를 내요. 이 외지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뮤팅 시켜놔서 가운데 줄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한 줄을 조율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뽑아내면서 옆에 기준음에다 옆에 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부턴 조율사의 감각에 의존해 건반을 조율해 나간다. 두 소리가 울릴 때 서로 간섭 현상이 생기는데 그 간섭 현상을 청각으로 듣고 두 음의 간격을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청각으로.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잡아 당겨지면서 음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귀로는 음정의 변화를 듣고 판정은 조율사가 하는 거고 240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귀는 오로지 선율에만 집중한 채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 미세하게 핀을 돌리는 기술자. 이번엔 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액션을 손볼 차례인데 현을 때리는 해머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지? 줄이 진동하는데 방해를 안 주기 위해서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청아한 소리를 위해선 현을 때리는 해머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반복된 연주로 인해 마모된 해머는 다시 크고 맑은 울림을 낼 수 있도록 갈아준다. 67년의 세월, 무려 4만 대의 피아노를 만졌다는 그는 셀 수도 없는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책임져 왔는데 지구상에 살아있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치메르만, 진머만 이제 2003년도에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마지막 곡 끝나고 박수를 계속 치니까 박수 치는 거 이렇게 멈추게 하고 여기 아트센터 피아노 튜너 미스터리한테 감사한다고. 그게 저한테 이런 일을 하는 저한테는 감동이더라고요. 연주부터 조율까지 모두 독학으로 깨우친 기술자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이 나라에 이런 조율사가 있다라는 국위선양하는 조율사가
이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열심히 기술 전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해양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양에너지 선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2050년까지 총 63기가와트급의 해양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는 2050년까지 해상풍력 300기가와트, 해양에너지 40기가와트의 설비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에너지 자원량은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요. 조류에너지 자원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류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류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조류발전 시스템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요. 이러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을 개발한 후에는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메가와트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장 요인을 줄여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순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류발전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와 인증 체계와 같은 어떤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기반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중국의 경우 조류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킬로와트아워당 400에서 500원 정도로 거래하고 있는데요.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해상풍력에 비하여 비싼 편이죠. 따라서 조류발전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발전 비용이 높은 도서지역에 우선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이 경우 발전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조류발전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조류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계한 융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만간 실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결국 도서 지역에 먼저 보급하고 점차 기술을 안정화시키면서 경제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확대 보급과 함께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 수학 친구. 고민을 봤더니 되게 막 공식 외우는 거 안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선생님 마음이랑 똑같았어. 선생님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30번씩 썼는데 안 괜찮지고 제 친구도 그래요. 아니야. 근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이해를 하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보고 나면 아예 머리에 남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단호하게 딱 시작하자마자 외울 필요 없다. 네. 마음 편해지죠. 자, 일단은 먼저 보자. 직사각형이 가장 기본이잖아.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직사각형을 그려보자. 제일 좋아해? 거기까지는 알겠다는 얘기예요. 예. 직사각형은 아는데 다른 걸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죠. 4칸, 6칸짜리로 그려봐. 4칸, 6칸. 세로가 4칸 4개. 그렇지. 가로도 6칸 4개. 아, 모눈종이군요. 네. 가장 기본적인 직사각형이잖아. 얘는 지금 세로의 길이가 4cm야, 그치? 한 칸 1cm니까. 일단 가로의 길이는 6cm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에요? 근데 왜 가로 곱하기 세로요? 왜? 우리한테 했던 질문인데. 공식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외운 거지. 왜냐고 하니까 당황하잖아요. 왜? 그냥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 공식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왜 그렇게 되는데를 궁금해해봐. 치우 말 잘하니까. 여기가 지금 4칸이잖아. 네. 지금 세로로 몇 개가 쌓여있냐면 하나, 둘, 셋, 4개씩 쌓여있어. 네. 한 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 몇 개씩 있지? 6개요. 그렇지. 그럼 6개씩 몇 번?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24. 그치? 6개씩 6개씩 4번 있잖아. 그걸 곱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 거지. 그치? 외우지 않아도 돼. 매번 그렇게 세면 돼. 근데 어떻겠어? 조금 귀찮지, 그치? 얘도 가로로 지금 몇 개씩 있구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암기랑 자연스레.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원리를 알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식이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죠. 결국 부터 달달달 외우니까. 그렇죠. 결국 몇 칸인지를 세야 되는데 네. 매번 30칸, 50칸, 60칸을 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 결국 이게 곱셈구구와 연관이 되는구나, 가로 곱하기 세로구나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은 혹시 테라포밍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주 개척 중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류의 테라포밍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바로 화성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우주기술 선진국들은 연이어 화성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렸고 2021년 초부터 이들은 화성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특히 204일 동안 우주 공간을 날아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착륙한 미국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자신이 착륙하는 순간을 그대로 전해왔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붉게 보이는 행성 화성. 지름은 6,788km로 지구의 0.5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약 0.1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선택한 걸까요?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로 태양계에서 그나마 지구와의 차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의 지표면은 지구의 사막 지형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가 풍부하고 소금물 흔적이 발견돼 식수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이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이 화성 탐사의 해였다면 2022년은 분명 인류의 시선이 달로 향하는 해인데요. 인류가 달로 향하는 이유, 바로 붉은 행성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죠. Now, the moon is also a perfect place to establish a base, right, or a point of departure to get to Mars. So if we can build a moon base, figure out how to live long-term in space, then that makes it easier for us to head to Mars and figure out how to do the same thing. So the moon is sort of like practice for us to figure out how to sustain human presence in the space environment. And the things that we learn from there, we can apply them to our travels to Mars.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